미안해, 지은아. 나 정말. 나 이제 어떻게 해? 소라의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나왔다. 서울의 한적한 한강공원 벤치에서 가을바람이 스치듯 차가운 밤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소라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거렸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일 뿐이었다. 괜찮아, 소라야.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상한 파도가 일고 있었다. 왜일까? 그녀를 위로하는 이 순간 내 가슴이 먼저 아프기 시작했다. 나는 김지은, 28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평범한 여자다. 소라는 내 대학 동기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였다. 캠퍼스에서 처음 만난 날, 소라는 밝은 미소로 다가와 안녕. 나 소라야. 같이 커피 마실래? 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우리의 우정은 시작됐다. 함께 과제하며 밤새고, 한강에서 피크닉하며 웃고, 심지어 K-드라마를 보며 울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소라는 연인과 헤어졌다. 그 남자, 준호는 소라를 배신했다. 바람을 피운 거였다. 소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무너졌다. 그날 밤, 소라의 전화를 받고 나는 서둘러 한강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은아,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아?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소라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체온이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이상했다. 친구를 위로하는 건데 왜 내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는 거지? 소라는 울면서 말했다. 나 이제 혼자야. 아무도 없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나 있잖아. 항상 내 곁에.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 밤을 떠올렸다. 서울의 지하철은 항상 붐볐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소라와의 우정은 단순했다. 그런데 왜 최근 들어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걸까? 어쩌면. 아니, 그럴 리 없어. 나는 이성애자야. 가족도, 친구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쉽지 않다. 부모님은 보수적이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게 정상이라고 늘 말씀하신다. 하지만 소라를 생각할 때마다 그 정상이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퇴근 후 소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어때? 집에서 한식 먹자. 이소라는 바로 답했다. 좋아. 내가 해주는 김치찌개 먹고 싶어. 나는 집으로 돌아와 재료를 준비했다. 우리 집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이 도시의 외로움을 상기시켰다. 소라가 도착하자 우리는 함께 요리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지은아, 너 요리 솜씨 정말 좋아. 나처럼 헤어진 사람한테 딱이야. 장난스럽게 말하는 그녀를 보며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헤어진 너를 위로하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할까? 라고 생각했다.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소라는 준호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 사람이 바람 피운 여자는 회사 동료래? 나한테는 항상 바쁘다고 했는데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라야, 너는 충분히 소중해. 그 사람은 바보야. 그녀가 고개를 들고 나를 봤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 멈춘 듯 했다. 소라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고마워, 지은아.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에 빠진 기분이었다. 그날 밤, 소라가 집에 가고 난 후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한국 드라마처럼 내 마음은 복잡했다. 소라를 사랑하나? 친구 이상으로?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게 장애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소라를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자. 어쩌면 이 감정이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더 자주 만났다. 주말에 한옥마을을 산책하며 전통차를 마시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라는 점점 회복되는 듯 했다. 지은아, 너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어. 그녀의 미소가 내 가슴을 녹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커졌다. 밤마다 그녀를 생각하며 잠들었다. 소라야, 나도 너처럼 아파. 하지만 이 아픔은 사랑 때문이야. 그러던 어느 날 소라가 갑자기 말했다. 지은아, 나 새로운 사람 만났어. 그 말에 내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그녀를 위로한 게 다였는데 왜 내 마음이 먼저 흔들린 걸까? 소라의 그 말은 내 귀에 메아리 쳤다. 새로운 사람. 누구? 나는 애써 웃으며 물었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홍대 근처. 주위에는 젊은 커플들이 웃고 떠들었다. 소라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이름은 혜린이야. 같은 취미 동아리에서 만났어. 정말 착하고 나를 이해해줘, 혜린. 여자 이름이었다. 소라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나 준호랑 헤어지고 나서 내 감정을 다시 생각해봤어. 어쩌면 나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놀랐다. 소라가. 하지만 그보다 내 마음이 더 복잡했다. 그녀가 여자를 좋아한다면 나에게 기회가? 아니, 그녀가 말한 혜리는 나가 아니었다. 축하해, 소라야. 행복하면 돼.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질투가 솟구쳤다. 왜 혜린일까? 나랑 함께한 시간은 뭐였지? 소라는 웃었다. 고마워. 너처럼 좋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친구. 그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 후 소라와 혜린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다. 소라는 자주 혜린 이야기를 했다. 혜린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바다 보며 힐링할래? 나는 듣기만 했다. 내 감정을 숨기기 위해 애썼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아직도 논란거리다. 특히 여성 간 사랑은 더 은밀하다. 드라마나 웹툰에서 가끔 나오지만 현실은 다르다. 가족의 반대, 직장의 시선. 모든 게 두려웠다. 한편 나는 내 감정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LGBT 커뮤니티를 검색했다. 서울에 있는 레즈비언 바나 모임을 알아봤다. 하지만 가보진 않았다. 아직 용기가 없었다. 대신 책을 읽었다. 한국 작가의 소설, 여성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봤다. 소라를 향한 내 감정은 우정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그러던 중 소라가 갑자기 울면서 나를 찾았다. 지은아, 혜린이 나를 속였어. 그녀의 집에서 소라는 소주를 마시며 털어놓았다. 혜린은 이미 다른 연인이 있었다. 그냥 재미로 소라를 만난 거였다. 반전이었다. 소라는 다시 무너졌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야? 나 사랑받을 자격 없나? 나는 그녀를 안았다. 이번에도 위로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흔들려 있었다. 소라야, 나 여기 있어?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그 밤, 우리는 함께 잤다. 플라토닉하게 그냥 서로를 안고. 소라의 숨결이 내 목에 닿았다. 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아침이 되자 소라는 말했다. 지은아, 너 없인 못 살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용기를 냈다. 소라야, 나 너를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고백이었다. 소라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지은아. 나도. 최근에 내가 이상하게 느껴졌어. 위로받을 때마다 내가 소중해졌어.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됐다. 처음엔 어색했다. 손을 잡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우리는 서울의 숨겨진 장소들을 데이트 장소로 삼았다. 한강에서 자전거 타기, 인사동에서 전통 공예품 사기. 한국 문화가 우리의 사랑을 감쌌다. 소라는 말했다. 지은아, 너랑 있으면 세상이 아름다워. 나는 웃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소라의 가족이 알게 됐다. 그녀의 어머니가 우연히 우리의 메시지를 봤다. 소라야, 이게 무슨 짓이야? 여자랑.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다. 소라는 울었다.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이런 사랑은 용납되지 않았다. 엄마, 나 행복해. 지은이가 나를 지켜줘. 하지만 어머니는 당장 헤어져. 아니면 집에서 나가, 라고 말했다. 충돌이었다. 소라는 가족과 나 사이에서 갈등했다. 나는 그녀를 설득했다. 소라야, 천천히 설명하자. 사랑은 죄가 아니야. 하지만 소라는 압박에 지쳤다. 지은아, 미안해. 나 가족을 버릴 수 없어.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반전, 배신감. 그녀를 위로한 게 다였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나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걸었다. 비가 내리는 밤, 우산 없이 눈물이 비와 섞였다. 소라야, 나도 무너졌어. 소라와의 이별 후 나는 무너졌다. 출근도 제대로 못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물었다. 지은 씨,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은하는 그냥 피곤해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소라의 흔적이 처처였다. 그녀가 준 선물, 함께 찍은 사진. 나는 그것들을 치우지 못했다. 한국 드라마처럼 사랑의 아픔은 깊었다. 어느 날 우연히 혜린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지은 씨. 소라 얘기 들었어. 미안해. 나는 화가 났다. 왜 소라를 속였어? 그녀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혜린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후회해. 하지만 소라는 너를 사랑해. 나랑 있을 때도 내 얘기만 했어. 그 말에 나는 놀랐다. 소라가 가족 때문에 헤어진 거였는데? 나는 소라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우리는 다시 한강에서 만났다. 가을 잎이 떨어지는 계절. 소라는 마른 얼굴로 나타났다. 지은아. 왜 불렀어?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소라야, 나 아직 너 사랑해. 가족 문제, 같이 해결하자. 그녀는 울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엄마가 아프시대. 스트레스 때문에 충격이었다. 소라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우리 관계 때문이었다.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이번엔 비밀스럽게. 소라는 어머니를 돌보며 나와의 만남을 숨겼다. 지은아, 미안해. 이렇게 해서 나는 이해했다. 한국 사회의 압박은 컸다. LGBT 커뮤니티에서 조언을 구했다. 천천히 가족을 설득하세요. 라는 답이 왔다. 우리는 그 조언을 따랐다. 고조되는 긴장 속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느꼈다. 주말에 몰래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를 보며 우리는 키스했다. 소라야, 영원히 함께하자. 그녀의 눈물 섞인 미소가 아름다웠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소라의 아버지가 알게 됐다. 이런 불륜 같은 짓. 당장 헤어져. 아버지는 소라를 집에 가뒀다. 나는 문 앞에서 기다렸다. 소라야, 나 여기 있어. 드디어 고조. 소라는 집을 나왔다. 지은아, 나 너랑 살고 싶어.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김지은, 여자랑 산대. 동료들의 수군거림. 나는 견뎠다. 사랑해. 그러나 배신이 왔다. 소라가 과거 연인 준호와 다시 만난 거였다. 미안해, 지은아.
준호가 돌아왔어. 나 아직 그를 잊지 못했나 봐.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여자 사랑의 시작이었는데 남자로 돌아간 거? 소라야, 왜? 우리 행복했잖아. 그녀는 울며 말했다. 가족이 반대하고 사회가 너무 힘들어. 준호랑이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 배신의 아픔. 나는 홀로 남았다. 서울의 밤, 혼자 소주를 마셨다. 위로했을 뿐인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부서진 거지? 배신 후 나는 변했다. 더 강해졌다. LGBT 모임에 참여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 라고 그들은 말했다. 나는 그곳에서 위로를 받았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K-팝 아이돌들의 커밍아웃, 드라마 속 LGBT 캐릭터. 희망이 보였다. 소라는 준호와 재회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아, 미안해. 나 잘못했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아픔이 너무 컸다. 대신 나 자신을 찾기 시작했다. 여행을 갔다.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자유야. 강요할 수 없어. 시간이 흘러 소라가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만나자. 우리는 공원에서 만났다. 그녀는 마른 모습이었다. 준호랑 헤어졌어. 나 너를 사랑해. 진심으로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배신한 이유가 뭐야? 소라는 울며 말했다. 두려웠어. 가족, 사회.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너 없인 못 살아. 재회.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더 성숙하게. 가족을 설득했다. 소라의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우리의 진심을 보고 받아들였다. 소라가 행복하면 돼. 아버지도 마찬가지. 한국의 변화하는 문화가 도왔다.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다. 함께 한옥에서 살기 시작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삶. 지은아, 너 덕분에 나 강해졌어. 소라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고조된 감정, 로맨틱한 순간들. 밤하늘 아래 키스, 서로의 아픔을 치유. 하지만 또 다른 충돌. 내 가족이 알게 됐다. 어머니가 지은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여자랑 이라고 소리쳤다. 나는 대답했다. 엄마, 사랑이에요. 이해해주세요. 가족 모임에서 토론했다. 처음엔 싸움, 하지만 점점 이해. 내 행복이 중요해. 라는 결론? 인문적 결말을 향해 우리는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LGBT 권익을 위한 모임. 한국의 젊은 세대와 함께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됐다. 클라이맥스. 한 대형 행사에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했다. 서울의 프라이드 퍼레이드. 레인보 깃발 아래 우리는 손을 잡았다. 우리는 사랑해요. 사람들의 박수.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비정상이라는 외침. 우리는 두려웠지만 함께였다. 그 후 삶은 안정됐다. 소라는 작가가 됐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도왔다. 책 제목 흔들린 마음. 우리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됐다. 한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LGBT가 정상지라는 논의. 개인적으로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한복을 입고 전통 예식. 영원히 함께 눈물 섞인 맹세. 하지만 인문적 깊이 우리는 과거 아픔을 회상했다. 지은아, 그때 위로해줘서 고마워. 소라의 말, 나는 내 마음이 먼저 흔들렸어. 라고 답했다. 사랑의 여정, 성장. 사회 반영. 한국의 보수와 진보 사이 우리는 다리 역할을 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 결말.
우리는 행복했다. 서울의 집에서 함께 늙어갔다. 아이를 입양했다. 가족이 됐다. 사랑은 승리해 라는 교훈. 하지만 비극적 요소. 소라가 병들었다. 지은아, 미안해.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울며 안았다. 사랑해. 그녀의 죽음 후, 나는 그녀의 유지를 이었다. LGBT 운동. 인문적 마무리. 사랑은 영원하다. 흔들림 속에서 찾은 진실. 한국 문화 속 우리의 이야기.